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소설 배웠지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을 못 하잖아요. 쌤이 초스피드로 소설이 무엇인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설이 뭐냐? 소설은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바탕으로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해 꾸며낸 이야기, 즉 가짜로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설의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긴데 정리하자면 문학의 한 갈래이고 작가가 상상력을 통해서 꾸며낸 이야기다라는 점 아시면 돼요. 소설의 특징을 확인해보면 허구성, 개연성, 서사성, 진실성이라고 하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꼭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소나기를 생각해보면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도시에서 전학 온 소녀와 시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은 어쨌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 상상력을 이용해서 만든 가상의 세계. 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허구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개연성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있음직한 이야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 개연성입니다. 개연성은 필연성과 비교하라고 했었죠. 반드시 꼭 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성이고 그와 달리 소설의 개연성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게 개연성입니다. 그래서 앞에 소나기에서 소녀가 죽는 것은 소녀는 원래 몸이 안 좋고 소나기를 맞았으니까 그리고 소나기를 맞은 후에 며칠 동안 학교에 오지 못한 걸 보니까 정말 많이 아팠겠구나. 소녀가 이렇게 몸이 약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개연성입니다. 일어날 법하다 라는 것이 개연성입니다. 다음으로 소설의 특징 서사성인데요. 서사성은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서사성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서사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것은 시와 비교를 하면 되는데 시에는 감정을 나타내면 되지 반드시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소설은 그와 달리 옛날에 어느 마을에 누가 살아서 이렇게 인물이 어느 배경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인물, 사건, 배경의 요소를 가지고 스토리가 있는 것이 소설의 특징입니다. 다음 진실성은 비록 꾸며낸 이야기지만 소설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진실,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준다. 인생의 어떤 의미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 진실성입니다. 우리가 사실성과 구분해야 한다고 했었죠. 사실은 실제로 일어난 일, 진실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소설은 사실은 아니지만, 즉 꾸며낸 이야기이지만 삶의 진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진실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설은 줄글의 형태니까 산문성, 현실을 모방해서, 현실을 반영해서 꾸며냈으니까 모방성, 그리고 언어를 재료로 한 작가의 창조적인 작품이니까 예술성, 이렇게 아시면 돼요. 다음으로 소설의 3요소입니다.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였죠. 주제라고 하는 것은 작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중심 생각, 구성은 인물, 사건, 배경을 통해서 만든 짜임새, 즉 어떻게 스토리를 전달할 것인가가 구성입니다. 다음으로 문체는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문장의 특성을 문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마다 개개인의 말투가 있듯이 작가의 개성을 담고 있는 작가 특유의 말투, 문장의 말투를 문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설 구성의 3요소입니다. 앞에서 본 건 소설의 3요소였고
이번에는 소설 구성의 3요소예요.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진행되도록 작가가 짜놓은 틀, 무엇을 짜놓았냐면 인물, 사건, 배경을 어디에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배치할까, 이것이 바로 구성이죠. 이 구성을 잘 해야 소설의 긴장감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물은 사건을 일으키고 전개시키는 행동의 주체가 인물입니다. 소설 속엔 당연히 등장인물 나오죠? 그 다음 등장인물이 벌여가는 이야기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물이 살고 있는, 이야기가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가 배경입니다. 자, 첫 번째 인물부터 볼게요. 인물은 소설을 이끌어가는 핵심 역할. 인물의 성격이나 상황 때문에 갈등이 유발되고 그 갈등 때문에 사건이 진행되죠. 즉, 소설은 인물이 제일 중요해요. 인물 중심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사건은 인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갈등이 사건을 만든다고 했죠. 이야기에서 어떻게 갈등이 사건을 만드는지,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는지, 이게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재미와 감동과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행, 마지막 해결 과정에서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주제가 드러납니다. 다음, 배경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로 자연적 배경이 있고 사회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배경을 몇 가지 살펴봤죠. 각 배경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건들이 있죠. 폐가에서 귀신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첫사랑 어울리죠. 그다음에 뭔가 신비한 느낌을 주는 아렌델이라는 곳에서 겨울왕국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배경에 따라서 그 배경에 어울리는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배경의 역할 볼게요. 배경은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앞에서 봤죠. 폐가에서 첫사랑은 안 어울리죠. 폐가라고 하는 배경 자체가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해서 귀신 이야기가 나오겠지. 두 번째, 사건 전개에 사실성을 부여한다. 현장감을 준다. 이야기를 생생하게 한다. 사건 주인공의 앞날을 암시하기도 하고, 주제를 드러내기도 하고, 인물의 행동에 어떤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해요. 이게 배경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소설에는 구성 단계라는 것이 있어요. 사건 전개, 인물들 간의 갈등, 양상에 따라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계로 나뉩니다. 5단계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 뭔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되는 게 발단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 전개,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 위기, 그리고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 절정, 그리고 갈등이 해결되고 인물의 운명이 결정되면서 주제가 드러나는 것이 결말입니다. 우리 구성 단계를 보시면 이제 발단, 겨울왕국에서 엘사에게 신비한 마법이 있다는 게 초반에 드러나죠. 그래서 사건의 실마리가 보였죠. 동생 안나가 다치면서 엘사의 저 마법이 뭔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알려주는 것이 발단입니다. 전개는 사건이 시작되고 복잡해지죠. 그래서 엘사의 마법이 드러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게 전개입니다. 위기는 갈등이 심화되죠. 그리고 절정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가장 극적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안나와 엘사가 죽게 되는 건 아닐까라고 가장 많이 긴장했던 부분이 절정이고, 마지막 결말은 이렇게 갈등이 해소되고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면서 아, 사랑이 제일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작가의 주제, 의식이 드러나는 것이 결말입니다. 다음으로 인물,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물이라고 했죠. 인물의 유형 살펴보겠습니다. 인물의 유형은 역할에 따라, 그 다음에 그 중요도, 비중에 따라서, 성격 변화 여부에 따라서, 대표성에 따라서 인물의 유형을 우리가 달리 부르는데 첫 번째 인물 유형, 역할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할에 따라서 주동인물, 반동인물을 나누는데요. 작가의 주제를 실현해주는 인물, 작가가 표현하려고 하는 주제의식을 실현하는 인물을 주동인물이라고 하고, 그걸 방해해서 주동인물을 돋보이게 하는 인물을 반동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겨울왕국에서 자, 엘사와 안나는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는 주동인물이고, 그리고 한스 왕자는 나쁜 놈이죠? 반동인물입니다. 다음, 비중에 따라서 중심인물이 있고 주변인물이 있어요. 중심인물은 즉 주인공이고, 주변인물은 조연이나 엑스트라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겨울왕국 살펴보시면 이분들이 주인공, 중심인물이죠. 반면에 잠깐 나오는 사람은 주변인물이 됩니다. 다음, 성격 변화 여부를 살펴서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 없이 그대로면 한 가지 면만 보여주기 때문에 평면적인 인물, 그렇지 않으면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고전소설은 착한 사람은 계속 착하고 나쁜 사람은 계속 나쁘죠. 고전소설에는 평면적인 인물이 등장하고 현대소설은 반전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입체적인 인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겨울왕국에서는 한스 왕자가 처음에는 로맨틱했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이런 인물이 입체적 인물입니다. 다음, 대표성에 따라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은 전형적인 인물, 그렇지 않으면 개성적인 인물이라고 해요. 자, 엘사는 전형적인 예쁜 공주죠. 반면에 안나는 개성이 넘치죠. 침 질질 안나는 개성적인 인물이죠.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이 본 주먹왕 랄프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은 지금 화면에 보는 나머지 공주들과는 느낌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런 인물이 개성적인 인물, 나머지 디즈니 공주들은 전형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 다음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갈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라고 해요. 갈등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또는 한 사람의 마음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해요. 갈등은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고 그 갈등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고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주제가 드러나요. 그리고 갈등 때문에 긴장감과 흥미를 느끼게 되죠. 소설에서 갈등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갈등이 없으면 소설이 아니에요. 소설은 그 갈등의 진행 과정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소설을 읽거든요. 갈등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내적 갈등, 외적 갈등.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내적 갈등. 그 인물을 둘러싼 외부 대상과의 갈등은 외적 갈등이 됩니다. 자,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 그리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운명의 갈등이 외적인 갈등입니다. 자, 지금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서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 나오죠.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 그리고 엘사는 마법을 가지고 태어난 운명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외적 갈등입니다. 다음으로 성장소설 보겠습니다. 성장소설은 성장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고민을 나타내는 소설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서
자기의 인격을 완성해가는, 즉 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을 우리가 성장소설이라고 합니다. 성장소설은 소설 속 인물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고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소설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